인생학개론. 누구도 따로 알려주진 않지만 살다 보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일상에서 계속 등장하는 질문들.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늘 정답 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귀로 듣는 인생 가이드, 인생학개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 인생학개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 속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인생학개론 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인생학개론입니다. 다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시험이 안 끝나신 분들도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5월 4일. 채연님, 저 생일 축하해주세요. 와, 지원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뢰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칭찬받을 때마다 너무 어색해서 고민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너 오늘 옷 진짜 예쁘다. 화장법도 뭔가 다른데? 더 잘 어울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맞아. 너 진짜 요새 얼굴 좋아졌어. 더 예뻐진 것 같아. 이러는데 기분은 좋은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조별과제 발표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야, 대충 입었어. 에이, 뭐가 예뻐. 하면서 자꾸 겸손한 말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칭찬이 너무 과하게 느껴져서 내가 이 정도까진 아닌데?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으면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칭찬을 잘 받아들이고 싶고 칭찬으로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이 어색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제 칭찬 리액션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공감 가는 사연인데요? 지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오늘 예쁘다, 귀엽다 이런 칭찬받으면 좀 괜히 쑥스럽고 에? 아니에요. 이러면서 좀 강한 부정을 하게 돼요. 채연님은요? 저도 그냥 고마워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냥 쥐구멍에 숨고 싶었던 적이 많아요. 저는 약간 이런 게 겸손한 건가 아니면 그냥 어색한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맞아, 나 요새 살도 좀 빠지고 내가 봐도 예뻐진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하면 너무 건방져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칭찬받으면 얼어붙게 되고 반응이 고장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요. 저는 칭찬뿐만 아니라 애정 가득한 말들도 잘 못 견뎌요.
막 예쁘다, 귀엽다, 사랑해 이런 말들 들으면 괜히 손발이 오그라들고 저도 모르게 약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좀 손사래를 치고 싶어져요. 진짜 왜 그런 걸까요? 저 진짜 하여튼 저는 진짜 못 견디겠어요. 아니, 지원님 너무 싫어하시는데요? 그래도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게 좋지 않나요?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칭찬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표현 가능한 강도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칭찬이어도 쑥스럽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잘 받아내고 칭찬을 이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2부에서 칭찬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우리 모두 너스레 떨 수 있는 사람이 돼봅시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검정치마의 링링. 다시 내게 말해줄래.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작은 불이 꺼진 거야. 이젠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순간을 수 있었어. 설렘도 지겨워지려는 때가 온 거야. 랭랭 슬픈 표정 짓지만 내 경계 없는 맘은 수상한 그런 설계가 없어. 랭랭 이해하려 하지만 연약한 걱정밖에 없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다시 내게 말해줄래.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넌 새로운 걸 찾는데도 지난 날이 계속 기억날걸. 우린 추락할 거야. 그래도 어지러운 것보다는 낫잖아. 랭랭 너는 정말 바보야. 나만큼 너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은 없어. 랭랭 결국 알게 될 거야. 평범한 거는 나에게 전혀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 5월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가끔은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숨을 고르고 흐르는 시간을 온전히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초여름 사이에 새로이 나온 잎의 푸른빛 실록. 실록이 짙어지는 이 계절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초록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보통 칭찬을 받으면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칭찬은 주는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내 칭찬이 잘 전달되었구나 하는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옷 예쁘다라는 말에 고마워, 너도 오늘 스타일 좋다, 이렇게 가볍게 주고받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구체적인 칭찬에는 구체적으로 반응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 정말 잘하시네요. 라는 칭찬을 들었다면, 제가 이 부분에 특히 신경 썼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처럼 구체적으로 반응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어요? 라고 되물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너 진짜 귀엽다 라는 말에는 어떤 점이 귀여웠어? 라고 장난스럽게 되묻는 것도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더 뿌듯함을 느끼고 우리는 칭찬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칭찬을 받으면 그냥 아니에요 라고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게 결국 내가 칭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군요. 맞아요. 나를 모르면 기준도 없고 그래서 감정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민망하지 않도록 내가 칭찬을 잘 받아주자 라고 생각하면 진짜 민망하더라도 쑥스러운 반응을 내비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칭찬을 되돌려주기. 상대방이 나를 칭찬했다면 나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주는 거예요. 채은아, 너도 오늘 옷 진짜 잘 어울린다. 네가 옆에서 도와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요. 칭찬은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내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오, 뭔가 억지로 잘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좀 내려놓아지는 느낌이네요. 우리가 왜 난 칭찬을 잘 못 받지? 하면서 그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막 일부러 멋진 리액션을 해보려고 하고. 근데 사실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노력해서 생기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칭찬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결국은 올 거예요.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생학개론 정리노트입니다. 칭찬을 어색해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준비가 필요할 뿐이다. 나에게 칭찬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보자. 칭찬을 받는다고 꼭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내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건 충분히 느껴볼 수 있잖아요. 이번 봄에는 누군가의 칭찬을 피하기보다 나의 칭찬 근육을 다시 깨워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 인생학개론이었습니다.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한껏 여유 부릴 때 유난히 안색이 좋아. 멀리 봐도 다 잘 어울리고 다 예뻐 보일 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어갈 때 시간 맞춰 버스를 탈 때 유난히 사람이 많은 출근길 딱 내 앞에서 자리 났을 때 예상대로 일이 술술 풀려갈 때 이제부터 모든 내 멋대로 맘 먹을 때 아주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세상에 나 힘도 안 줬는데 쾌변 보너스 휴가 떠날 때 사랑하는 그대도 함께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서 혼자 막 춤출 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갈 때 말도 안돼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누군가 보고 싶을 때 그대가 내 맘 알아줄 때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누구도 따로 알려주진 않지만 살다 보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일상에서 계속 등장하는 질문들.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늘 정답 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귀로 듣는 인생 가이드, 인생학개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 인생학개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지원, 기술 홍다영, 진행의 김지원, 박채은이었습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
인생학개론. 누구도 따로 알려주진 않지만 살다 보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일상에서 계속 등장하는 질문들.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늘 정답 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귀로 듣는 인생 가이드. 인생학개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 인생학개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 속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인생학개론 7번째 시간입니다. 요새는 시험도 끝났고 날씨도 슬슬 더워지니 주변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불안하다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여유로운데 그 여유가 좋지 않고 계속 불안하달까요? 그럴 때는 그냥 쉬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날 위한 쉬는 시간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먼저 오늘의 의뢰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말도 제대로 못 걸고 있어서 고민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마침 그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너 걔 좋아하잖아. 그냥 말 한번 걸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맞아, 그 정도 신경 쓰는 거면 사랑이야. 야, 그냥 네가 먼저 다가가봐. 이러는데 기분은 두근거리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한 번씩 길에서 마주쳐도 눈만 마주치고 그냥 지나치고요. 아,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데 하면서도 막상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괜히 더 말이 없어지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말도 걸고 싶고 이 인연을 발전시켜보고 싶은데 이 어색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제 짝사랑,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와, 이거 진짜 공감 가는 사연인데요? 지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으면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다가가지 않고 좀 멀어지기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서 멀어진다라. 너무 슬픈데요? 저도 그냥 평소처럼 대화하면 되는 건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뭔가 필터가 생기는 느낌이에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10번은 돌리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게 되고요.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더 어색함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게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상대방이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 상대방이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얼어붙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사랑은 재채기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고 생물학적으로 들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랑을 이런 호르몬으로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힘이 대단한 만큼 드러나는 것도 매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길 수 없는 나의 마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만약 저라면 후회하기 전에 표현을 해볼 것 같네요. 저희가 2부에서 티 안 나게 플러팅하는 팁 다 알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한옥이 짙어지는 계절 5월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가끔은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숨을 고르고 흐르는 시간을 온전히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초여름 사이에 새로이 나온 잎의 푸른빛 실록. 실록이 짙어지는 이 계절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초록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 저만의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진짜 유명한 금사빠라서 쉽게 사랑에 빠지고 또 쉽게 식곤 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말을 걸고 다가갈 정도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미운 적은 있지만 싫지는 않을 때. 두 번째, 자려고 누우면 가장 먼저 생각날 때. 세 번째, 연락이 안 되면 화나지만 연락되면 또 곧바로 기분이 좋아질 때. 이 세 개가 모두 일어나고 있다면 삐빅 당신은 중증 짝사랑 말기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걸 깨달았다면 다가가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 보이기입니다. 플러팅에서 제일 강력한 건 사실 칭찬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저번에 말했던 거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라든가 그 드라마 좋아한다고 했죠? 저도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상대방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반응해주는 게 제일 설레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나한테 더 마음을 열게 되고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오, 저는 그냥 예쁘다, 멋지다 이런 말이 플러팅인 줄 알았는데 기억해주는 게 더 강력해 보이네요. 맞아요. 상대방을 모르면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가까워지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들키면 어떡하지 보다 상대방이 기분 좋게 느끼게 해주자 라고 생각하면 조금 떨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만의 방법은 리액션으로 플러팅하기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재밌는 말을 했을 때 그냥 웃고 넘기는 게 아니라 아 그거 진짜 웃기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거예요. 아 와 진짜요? 아 더 얘기해줘요. 이런 리액션 하나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랑 있으면 재밌다. 더 얘기하고 싶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플러팅은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짝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재채기를 숨기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감정 표현과 참음의 경계를 알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표현했을 때 실망감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짝사랑에 있어서는 이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가 참고 있을 때 흘러가는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고 말고는 스스로의 결정의 몫이며 책임을 동반하는 선택이죠. 표현하는 시기와 타이밍은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미묘한 무언가 같습니다.
우리는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가려서 하듯이 사랑도 손으로 가리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모르는 미지의 선택에 꼭 도전을 하고 운명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생학개론 정리노트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건 나의 선택이지만 시간은 우릴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의 진심 어린 관심이 가장 강력한 플러팅이다. 짝사랑에 떨리고 무섭다고 꼭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내 마음이 조금씩 용기를 내는 건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나의 진심을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해볼 수 있는 걸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는 여러분의 어떤 선택도 모두 응원합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 인생학개론이었습니다.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상처 입을 날들이 더 많아. 모두가 즐거운 한때에도 나는 늘 그곳에 없어. 정말 미안한 일을 한 걸까. 나쁘진 않았었지만 친구인 채였다면 오히려 즐거웠을 것만 같아.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누구도 따로 알려주진 않지만 살다 보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일상에서 계속 등장하는 질문들.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늘 정답 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귀로 듣는 인생 가이드. 인생학개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 인생학개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지원, 기술 홍다영, 진행의 김지원, 박채은이었습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
인생학개론. 누구도 따로 알려주진 않지만 살다 보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일상에서 계속 등장하는 질문들.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늘 정답 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귀로 듣는 인생 가이드. 인생학개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 인생학개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 속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인생학개론 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나가기 딱 좋죠.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지쳐있는 분들 많지 않나요? 뭐가 문제인진 모르겠는데 아무 의욕이 안 난다는 말. 요즘 참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 바로 삶의 원동력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뢰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그냥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느낌이에요. 학교도 가고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났는데 예전에는 웃을 일도 기대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게 딱히 없고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바쁘고 열심히 사는데 나만 멈춰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 힘을 내려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누군가의 인생에는 반짝이는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아무 빛도 없는 느낌이에요. 제가 다시 활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까요? 와, 이건 진짜 요즘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낄 감정이죠. 저도 예전에 딱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일도 공부도 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하루 끝에 오늘 뭐 했지? 하고 돌아보면 그냥 시간만 흐른 것 같고요. 맞아요. 지속적인 노력에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거나 정체되어 무기력, 우울감을 느끼는 일시적인 상태를 슬럼프라고 합니다. 저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시작조차 못하고 활력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나만의 보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나,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지? 이런 질문에 답을 못 찾으니까 뭔가 마음이 얼어붙게 되는 거잖아요. 삶의 목표가 흐릿해진다는 건 정말 외로운 싸움이죠.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맞춰진 숙제를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결과부터 걱정하고 의미를 따지느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만 계속 돌리고 그러다가 결국 아무 시도도 못한 채 하루가 가버리기도 하고요. 기대가 클수록 그만큼 무기력함도 더 크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삶의 원동력은 거대한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성취들이 반복될 때 생겨납니다. 의욕이 없다는 건 역설적으로 내가 그만큼 더 잘 살고 싶다는 갈망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 삶의 원동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팁 다 알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주인공. 우린 수많은 생각 속에 또 다른 하루를 만나고 지친 마음은 뒤로 한 채 누군가를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들에 괜히 마음을 쓰고서 매번 똑같이 흘려보내 그 시간 속에서 작아지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겠지만 언젠가 우리 이렇게 서로를 보며 웃어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나에게 잘해왔다고 수고했단 말할래 흔한 만남과 헤어짐에 나의 말들은 숨기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어색한 표정들만 쉽게 흔들리는 마음에 상처 입은 건 아닐까 지난 기억들이 나에게 슬픔으로 다가와도 이젠 작아지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겠지만 언젠가 우리 이렇게 서로를 보며 웃어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나에게 잘해왔다고 수고했단 말할래 멀어져가는 기억에 아직 남아있었던 내 안의 이야기들을 이제는 놓지 않을게 너를 잊지 않게 스쳐가는 계절 속에 말없이 멈춰선 순간 어쩌면 우리 이렇게 서로를 보며 버티고 있는 걸까 다가오는 이 하루가 조금은 청량한 초여름의 햇살에 봄의 잔향이 섞여오는 계절입니다. 한 학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지난 시간을 함께 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를 채워준 사람들에게는 작별과 재회의 기대를, 다가올 모든 순간들에는 반가움을, 안녕이라는 한마디에 담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 저만의 첫 번째 방법은 나만의 아주 작은 버킷리스트 작성하기입니다. 사실 저는 의욕이 바닥일 때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더 지치더라고요. 내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해서 웃음이 날 정도의 일들을 꼭 적어서 하나씩 지워봐야 한답니다. 여러분도 원동력을 찾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간식 먹기. 두 번째, 잠들기 전 내가 오늘 1분이라도 웃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보기. 세 번째, 아무 목적 없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끝까지 듣기. 작은 성취라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잘해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저는 힘이 빠질 때 예전 폴더를 정리하면서 이때는 이런 일 해냈었지 하는 사진이나 글을 보면 나도 나름대로 꽤 잘 살아왔네 싶더라고요. 그게 다음 걸음의 원동력이 돼요. 과거의 나에게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거. 생각보다 큰 에너지 회복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사람에게서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삶의 원동력은 목표보다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 한마디에 웃음이 터지고 누군가 내 얘기에 진심으로 호응해줄 때 아, 내가 그래도 누군가의 의미가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고립되면 감정이 굳어요. 사람과의 연결은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저는 무조건 새로운 걸 시작해야 원동력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이미 내가 해온 것들을 인정해주는 방법 너무 좋네요. 맞아요. 나를 칭찬할 줄 모르면 뭘 해도 금방 지치고 활력을 찾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보다 오늘 하루 나를 기쁘게 해주자 라고 생각하면 조금 막막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차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기준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남들이 정해놓은 완벽 말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루로. 크게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작게라도 웃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아도 오늘을 버텨낸 나를 인정해주세요. 그렇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이미 꽤 멀리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를, 비교 대신 나만의 속도를 선택하면서 소소한 기쁨을 찾으며 삶의 원동력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를 기쁘게 하는 한 가지를 꼭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충분히 느껴주세요. 오늘의 인생학개론 정리 노트입니다. 삶의 원동력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의 진심 어린 관심이 가장 강력한 플러팅이다. 지금 마음이 조금 지금 마음이 조금 비어 보인다면 그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다음 숨은 생각보다 훨씬 빛날 겁니다. 삶의 원동력을 찾는 과정이 살아가는 일 그 자체 아닐까요?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 인생학개론이었습니다. 모두가 쉬운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지만 몇 초 뒤면 사라진 감정엔 관심 없어요. 풀린 신발끈에도 넘어지지 않는 날이 있든 내가 태어나서 용케 살아있죠. 삼킨 눈물로라도 목을 죽여내는 내가 부끄럽지만 가끔은 웃음도 나고요. 매일매일 외로워져도 홀로 사는 것 같아는 무기는 단정한 뿐인데 아직 모르겠어요. 이기는 게 좋은 건지 쓰러진 마음은 그 자리 그대로 잘 눕혀둬. 좋아하는 계절에 알아서 깨울 테니 돌고 도는 세계에 나였지. 가만히 잠들 수는 없어요. 띄우띄우 사랑을 찾아서 당연한 꿈을 꿀 건데요. 누구도 따로 알려주진 않지만 살다 보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일상에서 계속 등장하는 질문들.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늘 정답 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귀로 듣는 인생 가이드. 인생학개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 인생학개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지원, 기술 홍다영, 진행의 김지원, 박채은이었습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 인생학개론.
누구도 따로 알려주진 않지만 살다 보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일상에서 계속 등장하는 질문들.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늘 정답 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뒤로 듣는 인생 가이드. 인생학개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 인생학개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 속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인생학개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학기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방송이라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나은 하루를 선물해드리고 싶다는 제 진심이 매주 잘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채워갈 수 있어서 저희에게도 매 순간이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뢰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갓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저는 얼마 전 호기롭게 인생 첫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사장님이 매장에 안 계실 때도 하루 종일 CCTV로 저를 감시하시거든요. 조금만 가만히 서 있어도 바로 전화해서 잔소리를 하시고 일 자체도 아직 손에 안 익어서 실수투성이인데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알바가 원래 이렇게 눈치 보이고 깐깐한 건가요? 다들 어떻게 견디시는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남은 알바 생활을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요? 와, 이건 진짜 첫 알바부터 너무 매운맛을 보셨는데요. 저도 제 첫 알바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제가 고깃집에서 일했었는데 불판 닦고 서빙하느라 진짜 손목이 나만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사장님 눈치 보는 게 진짜 100배는 더 피곤해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레시피 외우기도 벅찬 와중에 사장님이 매번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면 알던 것도 까먹고 다 쏟게 되더라고요. 특히 사연자님처럼 CCTV로 감시당하는 기분이면 진짜 출근하기 싫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일을 한다는 느낌을 넘어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고깃집, 카페, 식당 이렇게 총 3곳에서 알바를 해봤는데 진짜 안 힘든 곳이 없었어요. 그 중에 어디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무조건 고깃집이요. 그 숯불 달구는 것도 직접 하고 그 뭔가 일 자체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서 그런 건지 사장님이 엄청 괴롭히셨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이건 노동자와 사장의 관계에서 교육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나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래도 8개월 정도 일했었네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럼 진짜 좋았던 것도 있었나요? 네, 저는 가장 최근까지 했던 식당 알바요. 국수 파는 식당이었는데 일 자체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진짜 좋으시고 맨날 맛있는 밥이랑 간식 주시고 너무너무 잘 챙기셔서 거기서는 한 3년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와, 한 곳에서 3년이요? 역시 사장님이 중요하죠. 그렇게 잘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일했다는 것도 행운이네요.
지금은 돈 버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싶고 세상의 쓴맛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기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알바가 다 그렇게 숨막히고 힘든 건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일터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2부에서 진상 손님을 쿨하게 대처하는 법부터 무조건 걸러야 하는 알바 유형까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 다 알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강산해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청량한 초여름의 햇살에 봄의 잔향이 섞여오는 계절입니다. 한 학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지난 시간을 함께 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를 채워준 사람들에게는 작별과 재회의 기대를, 다가올 모든 순간들에는 반가움을, 안녕이라는 한마디에 담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 슬기로운 알바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방법, 바로 걸러야 할 알바 유형 파악하기입니다. 알바를 구할 때 공고만 보고 가기엔 숨은 함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면접 때나 첫 출근 때 무조건 매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곳은 일단 의심해보세요. 두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곳. 세 번째, 오늘 사연처럼 CCTV가 방법용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으로 쓰이는 곳. 이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과감하게 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꿀팁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 진상손님 대처법입니다. 일하다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꼭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스위치를 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를 나를 향한 공격으로 개인화해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 저분은 오늘 하루가 굉장히 피곤하셨나 보다 하고 영혼 없이. 하지만 매뉴얼대로 친절하게 대처하는 게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나의 감정 에너지를 그런 곳에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알바를 할 때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알바를 그저 푼돈을 버는 시급제 노동으로만 생각하면 더 지치고 힘들잖아요. 대신 이걸 나의 전문적인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매뉴얼을 익히고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엔 내가 진짜 원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엄청난 경력이 되거든요. 커리어의 시작이라는 말 너무 좋네요. 사실 알바생도 하나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죠. 사장님도 손님도 알바생을 향한 리스펙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내 일과 노력에 대해 당당하게 존중할 수 있어야 해요. 경험치가 쌓이면 어느새 CCTV 앞에서도 여유롭게 대처하는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처음이라 서툰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또 다른 팁은 쎄함을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평소에 이런 쪽으로 감이 좀 부족하더라도 몇 가지의 단서만 찾으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알바 구인 사이트를 보면 유독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바뀌는 곳이니까 일단 피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챙겨야 할 노동의 대가인 월급을 제때 안 주는 곳도 무조건 거르셔야 해요. 그래서 알바에 지원하기 전에 쓸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관심 있는 매장이 있다면 면접 보기 전에 손님으로 슬쩍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둘러보면 사장님 성향과 가게 분위기를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이 세 개의 단서가 모두 충족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도망치세요.
오늘의 인생학개론 정리노트입니다. 알바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내 커리어에 빛나는 첫걸음이다. 부당한 감시에는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노동에는 리스펙을 보내자. 모든 처음은 늘 떨리고 막막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훌쩍 더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인생학개론은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여러분의 매일이 앞으로도 더 반짝이고 편안하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 인생학개론이었습니다. 유난히 고요하던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떨어지는 별을 봤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 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얘기.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당신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하야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히야 야발라바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Oh yeah 야발라바히야 모하이마 모하이마. 꿈을 꾸었던 것이가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내 발 옆엔 주홍색 공 하나 덜렁.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당신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하야 주문을 외워보자. 누구도 따로 알려주진 않지만 살다 보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일상에서 계속 등장하는 질문들.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늘 정답 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귀로 듣는 인생 가이드. 인생학개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 인생학개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지원, 기술 홍다영, 진행의 김지원, 박채은이었습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